한 분은 72%, 한 분은 42%의 수익을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날 수 있었는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긴 된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ETF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저희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행센에서 ETF? 무슨 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GPL이나 벤처투자 소득공제, 건강보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편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ETF 투자랑 행센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저희 행센이 ETF 투자의 맛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올렸던 영상도 ETF 영상인데, 사실 11년 전에 이 영상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도 ETF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ETF와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ETF를 잘한다,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활용할 만한 정도로 ETF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받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22년 3월에 시작하신 분들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한 분은 72%, 한 분은 42%의 수익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십니다. 근데 딱 보면 괜찮죠? 2년 반 만에 72%, 42%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건 22년 3월에 같이 시작을 하셨는데, 어떤 분은 70%고 어떤 분은 40%의 차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40% 되신 분은 혹시 좀 뭔가 아쉬운 결정을 했던 게 있었나? 잘못된 행동을 했었나? 라고 이게 선뜻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42% 되신 분이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분께서 수익률이 낮아져 있는 이유는 가격이 올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72% 수익 나오신 분이 똑같이 오고 있으시다가 목돈이 좀 생기신 거죠. 그때 이거를 ETF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값 주고 사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때는 이거를 갖고 원래 투자하던 지수형 ETF,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막 기웃기웃댑니다. 나스닥처럼 또 올라갈 거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대는 경우들이 있거나, 또는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께서는 지수형 투자를 꾸준히 한다라는 대원칙을 어기지 않는 결정을 잘 하신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투자에서 중요한 게 수익률이 얼마가 났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결국은 그래서 내 계좌에 얼마 있어? 얼마 모아놨어? 나 얼마 쓸 수 있어? 이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얼마큼 모으고 관리해 나가고 있느냐, 이게 주 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42% 수익이 나신 분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72% 되신 분도 보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2년 반 전에 한 1억 2천 정도 투자하셨는데 지금 약 9천만 원 정도 수익 났으니까 2년 반 만에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진짜 굉장히 잘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잘 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볼까 하면, 실제 했었던 걸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써서 수익이 났을까? 자, 1번은 적극적인 타이밍 매매입니다. 이게 지금 저점이야, 들어가, 지금 고점이야, 팔아.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잘 맞히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인가? 아니면 기가 막히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합니다. 채권에 얼마, 금에 얼마, 원자재에 얼마, 미국 주식에 얼마, 한국 주식에 얼마,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기가 막히게 구성을 하고 적시적소에 리밸런싱을 잘 해오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지수형 ETF, 그러니까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매수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정말 매수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나는 내 본업을 열심히 해. 매수한 건 매수한 거고, 나는 그냥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이분들은 몇 번일까요? 아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3번입니다. 이분들 매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꽤나 괜찮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전략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이유는 매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다. 이게 방치가 아니라, 방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수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화 불안당을 보면은 설경구가 사람을 되게 잘 봅니다. 이 사람이 배신을 할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너무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경구 씨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이 사람이 배신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설경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봐라.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와닿는 명대사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늘 착한 행동만 하는 건 아니죠. 착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늘 나쁜 행동만 하냐?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주식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그 미국 주식 시장의 그 종목들을 볼 게 아니고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주식시장 전체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힘 좀 세다는 그 권력자라는 분들이 주가 하락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401k라고 하죠. 미국인들은 다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데 그 퇴직연금의 70%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정치인들이 혼나겠어요? 혼나지 않겠어요? 혼나죠.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단하죠. 이유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전세인데 난 다 현금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 떨어지면 전세금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급격한 상승도 아니고 급격한 하락도 아니고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천천히 인플레이션화만 될 수 있게끔 관리해 나가는 게 정부의 주된 목적인 듯이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폭락하지 않게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저 같은 개인들은 힘이 없어서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뭐 안 되죠. 근데 힘 있다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너무 요동치지 않게 너무 폭락하지 않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인덱스에 장기로 투자한 사람 중에는 손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상향을 주장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상향이랑 보장이 있냐?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이 투자에서 보장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잖아요. 다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너무나 많이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22년 3월 달에 아까 이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 상태였었거든요.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이때 사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을 테니까 괜찮네 라고 보여지시겠지만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요때였거든요.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데드캣 바운스야.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지금 거품이 생긴 거야. 그게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다 잠깐 고개를 바짝 든 요 상황일 뿐이야. 다시 이렇게 막 내려갈까야? 라는 주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주장이 굉장히 받아들여지기 쉬운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크바 데드캡스 맞잖아. 그때 투자한 사람들 어리석은 판단이었어. 이 거품인 걸 몰라보다니 라는 식의 또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권자가 화가 날 텐데 유권자가 화가 나면 표를 안 줄 텐데 그러면 권력을 잃을 텐데 이 정치인들은 그 유권자의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미국 정치인들에게 주식시장은 정말 간절한 요소입니다. 정말 간절한 요소예요. 왜 사람이 간절하면 행동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간절하면 꼴초도 뭐 금연을 한다고 하고 막 미국 정치인에게 미국 주가는 정말 간절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만둘 수가 없고 그 결과가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또 이런 거죠. 지금 들어가기 너무 고점 아닌가요? 그때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 데드캣 바운스라는 말이 있긴 했었지만 이때도 이미 많이 올라온 고점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때 들어가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이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다 우상향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고점이네 아니네 이런 걸 굳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이거죠. 적극적인 타이밍 매매. 저점과 고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번을 하는 거거든요. 1번과 2번이 멋있고 좋은 효과를 내겠죠. 이게 쉬우면 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3번을 하는 거죠. 매수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런 주식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 많은 돈들이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까요? 좋은 시장으로 들어가겠죠. 좋은 시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국에 투자하실래 미국에 투자하실려면은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분들도 다 미국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돈은 많아지고 그 돈은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시장은 정치인들로 떠받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꾸준히 등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식시장이니까. 그러나 등락이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는 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장, 이 투자했는데 진짜 막 이렇게 떨어져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원래 투자라는 게 잘 정돈된 잔디밭만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막 낭떠러지도 있고 뭐 오르막길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가시밭길 같은 존재예요. 그 투자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 안에서 버티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혼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 곁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조력을 해주는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랑 함께 하시는 건데 아무튼 투자하시다 보면은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께 유익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